건데요. 우선 장노수가 전신 질환을 만든다는 거,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지 않으셨을까요? 장류수 증후군 자가진단 표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를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자료를 정리하면서 쭉 제가 체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꼭 저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화장실 잘 가면 난 장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자가 진단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물론 잘 가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내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내가 생각보다 되게 장이 안 좋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가스가 자꾸 차고 설사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쉬어도 늘 피곤하다. 어,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갑자기 어디 이런저런 염증이 생긴다든지 알러지 질환이 하나둘 발생한다든지 불안하고 우울하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의심된다든지 요즘 이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 무분별하게 약도 많이 드시기도 하고 뭐 여드름이나 습진 저는 이것도 좀 놀랐어요. 여드름이 장누수랑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게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하루 종일 뿌옇고 깜빡깜빡. 그 다음에 두통. 저 되게 깜빡깜빡 요 근래 잘하거든요. 그리고 누마티스 관절염, 누푸스 막 이런 질환들, 면역 질환들이 생기는 게 다 장누수 증후군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장누수로 전신의 질병 이렇게 도미노처럼 깨진다는 거예요. 도미노는 맨 앞에 거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그 뒤에 더 많은 것들이 함께 무너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장을 기반으로 해서 그 주변에 많은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많은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표 한 장이 너무 저는 딱 와닿더라고요. 실은 제가 이 그림을 AI로 한번 챗 GPT한테 한번 만들어 달라 했는데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돈 주고 사야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나 봐요. 돈 주고 하지 않고 무료로 한 거를 했더니 그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굉장히 접속하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서버가 늦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제 제가 그래서 따로 별도로 찾았는데 이 한 장의 그림이 저는 되게 그 오늘 발표할 질환들에 대해서 그냥 심플하게 딱 맥락만 잡아서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질환을 하나씩 한번 봤었어요. 뇌 질환부터 해가지고 뭐 대사 질환, 이장 질환 막 이런 것들을 봤더니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우리 그 만에 하나를 생각을 해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거에 대해서 보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보험 우리가 들 때 큰 질환들만 보지 상세한 질병들에 대해서 잘 안 읽거든요. 그 약간 안에 보면 되게 조밀한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는데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근데 갑자기 이거 질환들을 하나씩 보니까 보험 그 가입했을 때 주는 그 책자가 딱 생각이 나서 한번 봤더니 그 약관에 있는 많은 질환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진짜 장 하나만 케어해도, 잘하면 우리가 보험 들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 질환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조금 함께 살펴볼 건데, 우선 건강한 장 점막을 봤을 때는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서, 이 장 밖에 있는 장 내 어떤 독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 혈관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딱 방어막을 쳐주고 있잖아요. 영양소는 받아들이고 노폐물이나 이런 나쁜 것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또 밖으로 나가게끔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손상돼서 뭐 음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식생활도 그렇지만 지금 환경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너무 편리하지만 그 편리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 몸에 많이 영향이 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장도 손상될 수 있는 원인들이 조금씩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 정막이 무너졌을 때 그 틈새 사이로 독소라든가 이물질들이 들어오면서 혈관까지 타고 온몸으로 전신으로 퍼지면서 만성염증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장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 근데 이런 장 누수가 생겼을 때 위장 질환을 만든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었을까요? 저는 장하고 위를 잘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 속에 첨초가랑 장내 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고지방 식단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가공 음식 같은 것들, 또 알코올, 스트레스, 약물 복용, 막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나쁜 세균이 많이 이렇게 가다 증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그러니까 소장내 세균이 가다 증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우리 몸에 많은 염증들을 일으키고 또 특히나 위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맵고 짠 식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소장내에서 생긴 세균 가다 증식으로 인해서 이 독소들로 인해서 가스가 많아지고 그게 위 내 압력을 높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식도나 위 이런 경계성은 네, 열리면 안 되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정상적인 상태의 위는 하부식도 간략근이 딱 닫아져 있어. 근데 내가 몸 안에 독소들이 많아서 위 내 압력이 높아지면 이게 쉽게 그냥 열려버리는 거죠. 오른쪽 보시면. 그러면서 위에 차 있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반대로 새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게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역류성 식도염들을 보면 보통 우리가 식사를 급하게 막 한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너무 늦은 시간 야식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역류성 식도염을 더 많이 일으키는 주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쓰리고 아프고 막 이러니까 병원에 가서 위산분비 억제약 보통 처방 많이 받아오거든요. 근데 위산은 우리가 소화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세균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살균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게 되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을 막기 위해서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면서 조금 덜 속쓰리게 하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약을 먹었을 때는 해야 할 소화 기능이라든가 세균에 대한 살균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만성 소화불량에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균들이 더 증식하는 원인들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장누수가 위장질환을 만들어낸다. 위산분비 저하로 생기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위산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안 됐을 때는 위궤양이라든가 위염이라든가 역류성 식도염, 그러니까 위 관련돼서만 해도 너무 증세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잘 이렇게 소화 안 돼가지고 엄지끝이 막 자꾸 아픈다든지 막 가스가 찬다든지 복부가 팽창되고 또 위 안 좋으신 분들 보면 구취 굉장히 많이 난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메스꺼고 그리고 변비 설사 막 이런 것들 개양성 대장까지도 다 연결이 되었고 불면증 같은 것들도 이 이산 분비가 저하되면서도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있으니까
보험의 약관에 있는 모든 질환들이 다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 다 같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장누수가 뇌질환을 만든다. 어떻게 장에 누수가 됐는데 뇌질환을 만들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조금 장이 너무 안 좋고 배가 아프거나 좀 복통이 있거나 이러면 기분이 되게 안 좋죠.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장에 염증이 유발돼서 그 염증이 유발됐을 때 혈류를 타고 순환하다가 뇌에 있는 방어막이 혈내 장벽을 자극하거나 손상을 준대요. 그러면 뇌의 혈관 벽이 누수가 되는 거야. 그 누수가 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뇌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해서 바로바로 전달 물질을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저하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우울증, 불면증, 알츠하이머 치매, 자폐증, 발달장애,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잦은 하, 절망감, 성욕 감퇴, 기분 처짐, 이축감. 진짜 이거 보면은 꼭 저한테 해당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잦은 하, 막 이렇게. 어, 장은 곧 내 감정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거나 기분이 되게 안 좋거나 아니면 어디 갔을 때 막 불안하거나 막 이랬을 때 아무렇지도 않던 막 배가 아프거나 막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긴장하며 복통이 오거나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하고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장누수가 자가 면역 질환을 만든다. 자가 면역 질환이 뭐예요? 지금 보면 정상 면역, 내가 내 몸에 항상 그 몸 밖에서 이제 어떤 안 좋은 물질들이 침투를 했어. 그러면 바이러스라든가 뭐 이렇게 안 좋은 균들이 내 몸에 갑자기 딱 들어왔으면 내 몸에서 그 침투를 알아차리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밖으로 다 제압을 하고 없애. 그리고 나서 항체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유사한 애들이 왔을 때 내 몸에서 그거를 빨리 인지하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면서 내 면역 체계를 보호하는데 만약에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거나 이게 정확하게 하지 않다고 그러면 내 몸에서 어떤 항체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게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침입한 애들에 대한 제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상적인 애들을 공격을 하거나 나를 공격하는 애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면역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내 몸을 내가 공격하면서 오히려 내 몸 자체 내에서 염증을 자꾸 만들어내고 조직을 손상시켜서 오히려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들은 세균 바이러스들이 침투했을 때 파괴하고 내 세포들은 딱 보호를 하고 항체를 딱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면 내가 내 조직을 자꾸 파괴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점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크게 보면 이런 질환들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시모토 갑상선 저하증, 그레이브스병. 이거는 뭐 갑상선 뭐 항진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건선이라든가 당뇨 일행도 이 자가면역 질환에서 생긴대요. 그리고 알러지 질환, 뭐 비염, 천식, 아토피 이거는 되게 같은데 각자 내가 코가 조금 약해. 그럼 비염으로 나타나고, 기관지가 조금 안 좋아. 그러면 내가 약한 부분들이 각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발현이 되는 거죠. 피부가 조금 약하거나 이러면 방어벽이 좀 약하거나 이러면 아토피로 나타나고, 기관지가
안 좋으면 천식으로 나타나고 이러면서 생기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조직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음식으로는 약간 글루텐 성분들이 가장 조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밀이나 뭐 빵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